안녕하세요. 최저건의 대출학교 최저건입니다. 땡초보 대출 무료 특강이고요. 이제 6주차까지 왔습니다. 그 전에 감정도 배워봤고, 등기부도 보았고, 가능 금액 계산도 보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도 받았거든요. 임대차도 배워봤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규제 관련된 것들을 이제 총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지금 규제를 보면 DTI, DSR, 스트레스 DTI, RTI라고 해서 우리 4개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이게 각각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제약이 되는지, 언제 규제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내가 집을 산다고 할게요. 내가 첫 집, 내 집, 첫 집, 내 집 이런 거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규제가 들어갑니다. 가계자금으로 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이다. 그냥 내 집이야. 내가 살 집이라 이거죠. 그러면 DTI, DSR, 스트레스 DTI라고 해서 세 개의 규제가 적용이 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죠? 근데 요것들 모두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하지만 세 개가 들어오게 된다. 내가 집을 사가지고 임대를 주려고 해요. 임대업에 대한 시설자금 투자가 되고요. RTI라고 그래서 월세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위에 있는 것들은 내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보는 게 규제가 3개, 월세로 이자를 낼 수 있느냐가 볼 수 있는 게 하나, 이렇게 총 4가지의 규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집을 산 다음에 농지를 하나 구입하고 싶어, 전담가성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가계자금이라면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것만 받으시면 되고, DTI나 스트레스 DTI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없어요. 농지 구매할 때 하나만 하시면 되고, 난 농지를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 해. 나는 농업인이라는 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직업이 되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사업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영농 시설 자금이고요. 규제가 없어요. 이럴 때는 규제가 없습니다. 우리 규제는 가계 자금 할 때 하나 있고, 임대업 할 때 규제 있어요.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사업을 하다던가 이런 거 하실 때는 규제는 없다더라. 이렇게 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상가를 구매하고 싶어 라고 하면, 내가 그럴 수도 있죠. 주택을 사고 농지를 사고 아니면 상가를 구매할 수도 있단 말이죠. 상가를 사업하시는 임대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RTI라고 규제를 적용받아야 되고요. 부업으로 하고 싶다. 그냥 나는 또 이거를 사업으로 하고 싶다. 임대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뭐 편의점을 한다던가 뭐 세탁소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할 때는 RTI, 나머지 할 때는 규제가 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의 부동산,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집 얘기 드려봤고, 농지 말씀드려봤고, 상가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을 한다, 임야라던가 뭐 기타 토지라던가 아니면 뭐 지식산업센터나 뭐 이런 거 사신다, 그러면 여윳돈으로 그냥 투자할 거다, 나는 가계자금을 여윳돈 할 거다 그러면 DSR 하시면 되고요. 사업자금 한다 그러면 임대업,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임대업 되실 수 있잖아요. 임대업 한다고 그러면 RTI 보시면 되고, 임대업 아닐 때는 규제가 없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떤 규제가 들어가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DTI, DSR 이런 거 있는데 잠깐만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발전사가 있어요. 가계대출에 들어가는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DTI도 있고 스트레스 DTI도 있고 DSR도 있는데,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게 DTI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똑같은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할 거냐 보는 게 스트레스 DTI예요. 두 번째고, DSR은 DTI보다 범위를 확장시킨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DTI라는 것들은 예전에 나왔을 때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가 감당하느냐 요 얘기를 하는데, 이 원금과 이자에서 원금은 주택담보대출만 얘기해요. 주택만 얘기하고요. 이자는 모든 대출이에요. 내가 지금 대출을 받아서 내 소득으로 이 원금, 주택담보대출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머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느냐라는 게 DTI라는 거고요. 스트레스 DTI는 요건데,
금리만 조금 오르는 걸 가정하는 거죠. 한 0.75에서 1% 정도. 금리가 올라가도 네가 버틸 수 있느냐라고 보는 게 스트레스 DTI입니다. DSR은 똑같은 얘기예요. 소득을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얘기가 있는데, 이 원금의 범위를 쭉 굉장히 크게 해놨습니다. 지금 DTI 같은 경우에는 주택만 했잖아요. 여기다가 모든 대출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은 당연한 거고, 그것만 원금 상환할 거냐? 아니다. 신용대출, 전세대출, 썬금 서비스, 뭐 기타 농지담보대출,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모든 대출들을 다 원금을 상환한다고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부분이 너무 크게 올라가네. 그래서 지금 원금 플러스 이자라는 부분을 소득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 원금 부분이 팍 올라 버리니까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리고 비율 자체도 50% 이내거든요. 지역 농축협 같은 경우는 50% 이내인 거고, 은행들은 40% 이내고, 이렇게 비율이 굉장히 빡빡하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원금 계수도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비율도 되게 낮춰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DSR이 굉장히 힘들다. 주택담보대출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가계자금 대출할 때 이게 굉장히 힘든 규제가 돼버렸다. 이렇게 해서 대략 말씀을 좀 드려보고 내용 좀 다시 볼게요. 그래서 DSR을 어떻게 볼 거냐, 편하게 볼 거냐라고 하면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여러분이 조금 힘들지 않고 들어가서 볼 수 있다 해서 어플도 있고 하니까 요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계산기 .com 한글로 치시면 되고요. 들어가 보면 DSR 계산기가 있어요. 요거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SR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줬는데, 여기서 신 DTI 및 DSR 부채 산정 방법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진짜 빼버리고 그냥 DTI 보시면 돼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는 원금은 실제 상환액 뭐 20년이면 20년, 30년, 뭐 40년 막 이렇게 길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원금을 계산해 줍니다. 기타 다른 대출 보면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원금을 따지진 않아요. 그리고 입주할 때 쓰는 대출 있잖아요. 입주 대출, 전세 입주 대출은 안 보고요. 예탁금 담보 대출, 예적금 같은 경우에도 원금 고민하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이라고 해서 입주 때 하는 게 아니라 생활비로 쓰는 거 있어요. 생활비로 대출 받는다 그러면 무려 4년 동안 나눠 갚는 걸로 원금을 강제 계산합니다.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2억 받는데 4년에 원금 분할 상환한다고 하면 요거 금액이 연에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원금이. 그래서 굉장히 좀 빡빡하다. 비주택담보대출, 농지나 임야나 뭐 그런 상가나 이런 거 할 때는 8년짜리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2억 정도 대출 받았는데 8년에 한다 그러면 1년에 한 2,500만 원씩 원금 삼는다고 강제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자만 내든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고요. 무조건 원금이 상환된다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비율 계산하기가 좀 빡빡해진다. 기타 담보대출은 10년이고 신용대출은 뭐 5년 이상이라고 그러면 실제 원금 상환액이고 5년 미차라고 하면 5년짜리 계산하고요. 장기 카드론 같은 경우에도 기간에 따라서 뭐 5년, 3년 이내의 기간을 한다. 하는데 신용대출만 좀 조심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대출이 지금 분할 상환을 하지 않아서 뭐 5년 안쪽으로 들어온다. 5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5년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도 원금 상환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나눠 갚는다고 하면 이게 연에 600만 원은 잡아먹거든요. 이게 3천만 원 5년 동안 해서 원리금 상환에 600만 원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자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소득이 대한민국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체 평균 이 정도쯤 된다고 하니까 4천만 원이라고 볼게요. 근데 여기서 신용대출 3천만 원에 대한 원금 600만 원 플러스 이자 얼마 정도 할까요? 150만 원 정도 할까요? 5% 정도 잡으면,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4천분의 750이잖아요. 한 800 정도라 그러면은 이것만 한 220% 정도? 맞아요. 4천분의 800이면 5분의 1. 20% 정도 됩니다. DSR 비율이 50%가 넘지 말라는 게 강제거든요.
근데 이게 신용대출 요거 3천만 원짜리 하나로 이미 20% 비율은 챙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캐파가 얼마 남느냐? 30% 안에서 주담대를 처리해야 돼요. 주담대를. 그러니까 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 3천만 원도 사실 신용대출로 넣고 보면 굉장히 규모가 커진단 말이죠.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2, 3천만 원만 되더라도 DSR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이렇게 되잖아요. 3천만 원을 30년 동안 원금 나눠 갚으면 1년에 100만 원이에요. 1년에 100만 원 정도밖에 원금이 계산이 안 된다고요. 이자야 크겠지만 원금은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은 요거로 5년짜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툭 올라간다. 팍. 그런 부분 조금 DSR 계산할 때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하는 모습도 적어놨고요. 들어가보면 DSR에서 연소득 얼마인지 넣고요. 주택담보대출이 얼마가 있고 얼마 남았고 만기가 몇 년짜리인지 이런 것도 적어주고 금리 적어주시고 추가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용대출도 있고 뭐 플러스 알파 등등등 있잖아요. 다 넣어주시고 계산 누르면 DSR이 계산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대략적으로 보는 거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요거 숫자만 잘 입력해 주시면 조건만 잘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면 그래서 얼추 맞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믿을 필요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맞아요. 아예 틀린 숫자 아니기 때문에 요거 보고 DSR 얼마 정도 나올까라는 거 한번 여러분 소득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RTI고요. RTI 배율입니다. 그래서 대출금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월세로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이자 내고 얼마나 남느냐라는 거고요. 1.2배, 1.5배라고 적어놨는데 주택을 할 때는 1.2배, 비주택 할 때는 1.5배입니다. 별거 어려운 거는 없어요. 내가 월세를 한 200만 원 받는다고 볼게요. 너무 크게 잡았나? 2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그럼 얼마까지 이자를 내는 게 좀 괜찮을까 하면 200만 원 나누기 1.2배 하면 167만 원? 이 정도쯤 나오네요. 200만 원 나눠서 받아서 167만 원 내면 한 1.2배 정도 나오네요. 비율이. 정도 나오고요. 남은 돈이 얼마예요? 33만 원. 이 정도쯤은 남아야 된다 이거죠. 아니 뭐 누가 땅 파서 장사합니까? 월세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투자할 때 이거 계산하고 들어갑니다. 내가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얼마나 남지? 얼마나를 숫자로 알고 하는데 우리는 비율로 필요하다 이거죠. 1.2배 정도는 남겨야 된다. 주택할 때는 1.2배. 만약에 이거를 비주택이다 하라면은 134만 원 정도? 월세 받아서 134만 원 내고 한 65만 원 정도, 66만 원 정도 남는 수준 정도 되면 우리가 대출 진행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아무래도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실 리스크가 있잖아요. 여기는 공실도 금리에 민감하다 보니 조금 더 규제를 빡빡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들 이것들을 들어가는 데서 큰 고민은 사실은 없어요. 내가 지금 월세가 얼만데 이자가 얼마 나가니까 남니 틀리니 계산을 전부 다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맞았는데 금리가 낮았을 때는 RTI라는 부분이 거의 문제가 안 됐거든요. 이자만 따지기 때문에 월세 그거 받아서 이자 못 내겠냐? 라고 했는데 지금은 못 내시는 분들이 뭐 못 내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리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RTI 비율 맞추는 것도 힘들고 비율 맞추려고 그러면 가는 금액도 줄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담보 가격만 나온다고 해서 대출이 되는 건 아니고 담보가격도 나오고 두 번째로는 DSR, 뭐 DTI, 뭐 스트레스 DTI 요거 비율도 맞춰야 되고 임대사업자라 그러면 RTI에 대한 비율도 맞춰야 되거든요. 이 비율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대출 가는 금액을 줄여야지 돼요. 아무리 집값이 비싸고 뭐 다른 거 내 재산의 가격이 비싸더라도 비율이 안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비율 때문에 이렇게 낮추셔야 돼요. 대출 가는 금액을. 그래서 얘가 규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이 비율이 안 나오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금액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DTI만 한번 부동산 계산기닷컴 가셔가지고 한번 눌러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얼마고 대출 정보가 얼마인지 한번 입력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RTI야 뭐 워낙에 계산기로도 할 수 있는 그냥 간단한 계산이니까 고민하실 거 없고, 요런 것들도 RTI나 DSR 이런 것들도 미리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약금 날리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요런 것도 한번 미리미리 좀 체크하고 하시면 투자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내가 내 거 할 때, 내 집 살 때도 분명히 필요한 정보인 거고 다른 어떤 투자할 때도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려보고, 무려 6번입니다. 6번. 6번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분명히 도움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원의 대출학교 최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